안녕하세요. 빌딩우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투자자, 그리고 또 연예인들,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학동역 상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남역, 청담동, 신사동 다 잘 아시죠? 이 지리적으로 이 세 개의 축 가운데 있는 역이 학동역입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매입을 했고요. 어떤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위치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학동역은 학동로와 논현로가 만나는 사거리 7호선 역입니다. 개통한 지는 거의 20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을 끼고 있는 4개의 블럭이 다 논현동입니다. 보통 강남구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자, 논현동은 강남구에 속해 있지만 다가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 받던 지역이었는데요. 학동역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학동역의 평균 유동인구는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다가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의 다른 메이저 역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거나 손색이 없는 유동인구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골목 상권이든 대로변이든 어느 정도 충분한 기반이 닦여 있다. 즉 다가구 밀집 지역이 아니라 지금은 상업용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저평가됐지만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요?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학동역은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골목에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많은 주택가였고 대로변 상업용 빌딩도 공실률이 낮지 않았죠. 항상 공실을 한두 개 층을 끌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한 5년 전, 7년 전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로변은 중소기업 사옥으로 또는 연예기획사로 스타트업들이 계속 입주하면서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되었고요. 도산대로의 임대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감성 카페라든가 F&B 브랜드들이 그 대체제로 학동역 주변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7호선 학동역의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유동인구를 소화할 수 있게끔 리테일 상권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유가 계속 선순환 돌면서 지금의 학동역 상권의 체질을 바꿔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대로변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논현로 라인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도 사업 수요가 제일 탄탄한 지역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입점이 많이 높아졌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상당히 많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받쳐주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논현로 대로변에 준사업 빌딩의 평균 매매가는 한 2억 초중반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로변만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학동역 상권의 매력은 골목입니다. 예전에는 주택가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 하는 필지들마다 감성 카페라든가 편지샵들이 꽉꽉 들어오면서 이 골목이 이렇게 바뀌었냐? 실제로 제가 2010년대부터 논현동에 거주했거든요. 그러면 25년 전에 논현동을 생각해보면은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학동역이 있는 거죠. 도산대로 임대료가 비싸졌기 때문에 같은 고객층이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지역, 그 지역이 학동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학동역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학동역의 중요한 축이죠. 영동 가구거리입니다. 논현역부터 쭉 이어지면서 학동역을 지나서도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구 전문샵들의 밀집 지역인데요. 원래는 맞춤 가구 또는 중저가의 자재 상권이었는데 요즘은 수입 가구,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 고급 리빙 편집들이 들어오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명품 가구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한 개층이나 작은 면적 쓰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쓰거나 또는 건물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흡입하고 유인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던 거죠. 도산대로는 외제차 전시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논현로는 명품 가구 전시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웬만한 고급 브랜드의 가구는
다 접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더 고급스럽고 나만의 어떤 가구를 원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곽강받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평가되어 있던 학동역 상권이 고급화되면서 임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부 매장에서는 이벤트, 카페라든가 가구를 전시하고 있는 공간을 계속 활용하면서 SNS 마케팅 효과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가구숍에 구경 갔던 분들이 사진을 다 찍고 인스타라든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재생산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학동역 대로변과 골목은 소비 상권과 가구, 리빙 상권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외부 시장 충격에도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냐? 하이엔드 오피스들이 지어지면서 고급 주거 수요를 받쳐줬다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학동역 주변에 평당가가 높은 고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특징은 간단합니다.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고소득층을 겨냥하고 큰 것보다는 작지만 자기만의 아기자기한 공간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맞춤 설계를 해준 거죠. 그런 걸로 입소문을 타면서 계속 수요를 받쳐주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어떤 하이엔드 오피스들은 고급 주거뿐만 아니라 일부는 단기 오피스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오피스텔의 덕분에 골목은 F&B, 편지샵, 뷰티 이런 업종이 들어오고 대로변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간, 야간, 상주 고객층들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게 된 거죠. 자, 여기에 학동역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연예 기획사들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예인 누구가 속해 있는 연예 기획사가 논현동에 있더라, 학동역 뒤편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SNS의 어떤 소재거리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스토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논현동을 지금은 고급 지역이다 라는 어떤 인식으로 바꿔놓게 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현동 학동역 상권이 10년 전에 저평가된 상권에서 지금은 고급화되었고 많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권으로 탈바꿈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남에 사옥이든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곳을 찾는다면은 논현동 학동역 상권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